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전략을 짜고 있는 게 빨리 속도전을 내서 헌재도 빨리 지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란죄도 뭐 빼겠다는 지금 그런 이 계략을 세우고 있고요. 자,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이 만만하게 움직이지가 네. 않아요. 네. 자, 그러니 지금 이재명이 오늘 공개적으로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또다시 탄핵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참 이들은 보면요. 정말 탄핵병에 걸려 있어도 정말 아주 오지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오지게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만약 이번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 여론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뭐 다된 밥에 뭐 재 뿌린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그러는데 이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본헤드 플레이로 인해서 그냥 일확천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그 절제력과 자제력과 그거를 운영해 낼 만한 인내심과 끈기 뭐 이런 것도 없고 고도의 신중함 이런 것도 떨어지고 요즘요 제가 이제 그 여의도 통신에 의하면 네. 이재명이 그 주변에 자기 보좌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짜증과 버럭을 많이 한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버럭, 짜증, 뭐 이런 걸 많이 한답니다. 그거는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도 드러내고 그래야지 탄핵 심판은 패스트 트랙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자기 거는 좀 늦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오늘도 그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절제력을 상실하고 최상목 대행까지도 이제 탄핵하자. 근데 추미애와 박지원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거든요. 네. 한 사람은 예스를 하고 한 사람은 노를 했어요. 현장님 누가 예스를 하고 누가 노를 했는지 추미애는 예스를 했겠죠. 뭐. 네, 맞습니다. 능구랭이 박지원은 안 된다. 안 된다. 노를 했어요. 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는 박지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 문제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까지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만약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을 시작하면 여론은 아마 지형은 굉장히 급하게 바뀔 겁니다. 저는 뭐 확 바뀔 거라고 확 봅니다. 바뀌어서 네. 이게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저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저런 이 황당한 일을 벌였구나 예. 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예. 아주 마련해 줄 겁니다. 그렇죠. 10번째 탄핵입니다. 이번에 탄핵을 하게 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그저 기신 그나마 이제 지금 최상목 대행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신 4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시킨다? 그러면요. 1차적으로 국민 여론이 돌아설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돌아섭니다.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따르면요. 미국이 지금 지금 현재 대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을 합니다. 골드버그에서 이임을 하는데 보통 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공석을 둬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이제 대사가 올 때까지 공석을 두는데 미국에서 급하게 트럼프와 그다음에 바이든이 합의를 해서 대리 대사를 빨리 지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외교관을 아주 한국을 잘 아는 외교관을 지금 이 대리 대사를 임명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 그 위태로운 게 뭐냐 하면 그나마 한덕수 대행 때 있을 때만 해도 조금 안심을 했대요. 근데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는 걸 보고 저 야당이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대리 대사를 임명을 해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미국 입장에서도 좀 이 이재명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저거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네. 이런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재명이 만약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잖아요. 그러면 12.3 윤석열 대통령이 자폭계엄에 버금가는 정치적 후과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되죠. 미국과의 관계, 일단 경제 엄청나게 이제 그 데이터들 푹푹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국민 여론도 돌아서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플러스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는 뺐잖아요. 네. 그럼 내란죄 뺀 거 가지고만 그 헌법심판해서 해도 대통령 그 탄핵시킬 만큼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식의 무리한 탄핵 남발, 탄핵 중독증에 걸린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거의 이제 그 정부 마비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아까처럼 내란죄 없는 이 탄핵 사유 있잖아요. 네. 비상계엄의 그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따위 식으로 그냥 막 앞뒤 안 보고 탄핵 남발하는 저 탄핵 소추권 남용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이런 비상수단을 썼다. 나름대로 우리도 정당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국민들의 판단의 기준이 이 12.3으로 해서 확 이제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잘못됐다. 네.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계속 똥볼 차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여기서 목적을 다 이뤘어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라는 게 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뤘어요. 근데 그 욕심이 화근이 된 겁니다. 왜? 지금 법원에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소식은 뭐냐면 법원이요. 묘하게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경쟁심이 좀 있다고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 어디냐? 네. 여러분 물어보시면 대법원이라고 얘기할까요? 헌법재판소라고 얘기할까요? 헌법재판 자기들이 최고 법원이라고 얘기해요. 대법원 우스운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가 최고 법원이야.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원은 누구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이재명을 쥐고 있어요. 즉 미래 권력에 대한 운명을 지금 법원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현직 대통령 이거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봐. 내가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웃기지 마. 우리는 미래 권력을 우리가 정해. 다음 대통령. 즉 이재명 우리가 결정낼 거야. 이런 묘한 경쟁 심리가 지금 붙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재명 재판을 조기에 빨리 진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점과 이재명의 항소심 시점을 비슷하게 맞춰내는 그러면서 사실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제대로 가려면 일단 두 사람 없애야 된다. 그렇죠. 윤 대통령 집에 보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도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법원은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이게 중단되는지 여부 이게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 와서 모두가 다 시위를 할 겁니다. 이재명 재판 진행해라. 이재명 이 유죄 선고해라. 그러면요 아마 보수 지지자들은 매일 서초동에 살 거예요. 그걸 과연 법원이 그 압력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이재명이 주변에서 뭐 박지원처럼 만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판단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에 안 맞으면 이제 최상목 대행까지도 저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이 서부지법의 그 이순영 우리법연구회 출신 체포영장 내준 거기도 그렇고 요새 이제 그 사법부에서 아까 이제 현정님도 뭐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냐 헌법재판소냐 그 판사 출신들 간에 묘한 자존심 경쟁이 있듯이 네. 그거과는 조금 다른 결로
약간 이미 이재명 세상에 다 오는 줄 알고 이재명 세상에 다 오는 줄 알고 거기에 은근히 이제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그 내란죄를 빼자 이게 오히려 헌재의 권유였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실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헌재가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헌재가 공보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국회 소추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 했는데 감독님 그 화면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지난주 1월 3일에 있었던 제2차 변론 준비 기일, 제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요 국회 측 국회 측 변호사라 하면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니까 정청래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뭐라고 얘기하냐?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청래가 고용한 변호사가 저 공개 변론 기일에서 준비 기일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 마이크 든 변호사요? 네, 마이크 든 변호사가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가 바로 내란죄는 빼자. 그렇게 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발언이 있고 나서 누가 받느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받아요. 네네.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때 정정했어야죠. 네. 그때 정정 안 했습니다. 우리 헌재가 그렇게 권유한 적 없습니다라고 정정을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저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팩트입니다. 헌재에서 그 국회 측 대리인에게 저거를 만약에 권유했다 그러면은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헌재도 이게 워낙 이제 논란이 되고 하니까 오늘 아마 이제 재판관 첫 번째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14일 날 아마 이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거 헌재가 이거 국민들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내용 자체가. 물론 뭐 내란죄 부분을 아예 안 다룬 것도 아니고 지금 형법상 있는 내란죄 부분에 대한 다툼을 안 하겠다는 의미인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그냥 뭐 입만 열면 내란 수계 정당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 감정이 이거 그러면 헌법재판소 이거 하는 거 이거 지금 뭐 기각 무효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지금 오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워낙 요게 민감한 내용이라서 아마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헌재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뢰를 못하죠. 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 지금은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민주당이 그냥 욕심 부려갖고 그냥 헌재 탄핵 소추안에 다 때려 넣어놓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